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023153-46264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시장이 정말 거칠 거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예요. 오늘 0.08%의 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요. 이 의심 결국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3,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3,100포인트마저도 올라갔습니다. 자, 최근에 이 중동 지역 쪽에서의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불안감이 또 완화가 됐고 미국 증시의 반등 그리고 한국 증시는 유독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에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3,1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요. 사실 추가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 오늘은요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눌렸고요. 다시 또 살짝 올라갔다가 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때 지금 시장이 여기에 고점이 나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장은 호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악재에 둔감해요. 그래서 악재가 있어도 호재가 좀 있다면 이 호재에 반응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장이 바로 상승장이죠. 하락장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하락장은 호재가 많아도 악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가가 그래서 또 하락을 하죠.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승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약간의 경계라는 것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4월 달부터 우리가 저점을 잡고 올라갔던 이 시기를 보시면 이때 가격이 올라갔었죠, 주가가. 그런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정이 살짝 들어왔을 때 이때 보시면 거래가 좀 줄었단 말이죠. 지금 최근에 올라갔을 때의 상승이 이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가 조금 줄고 있어요. 그만큼 상승 베팅을 하고 있는 그 수급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조정은 그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와서 주가 좀 떨어져서 이 종목들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지금은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때는 어느 정도의 과감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수급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전반적인 수급은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고 거기에서 선물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좀 강한 업종들도 있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3,100포인트 구간에서 현재 코스피는 숨고르기 과정 그리고 종목들이 하락 종목수들도 조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섹터를 보시면 자동차 섹터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고 있어요. 자, 이 자동차 섹터는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죠. 주식으로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그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한국하고 미국의 이 관세,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관세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가 되는 업종이 자동차였죠.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를 낮춰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죠. 이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지금은 이제 6월 25일 현재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국하고 미국에서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이쪽에서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이런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사실 이런 기대감만 있어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섹터, 그리고 부품 섹터들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알아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죠. 시장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면 이건 자체가 되게 고민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지금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고민들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참여하는 방법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알아보셨죠?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좀 많이 몰리면 유튜브 종목 상담을 조금 몇 종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연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3153-2641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컴투수. 컴투스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8,500원에 20%. 38,500원? 500원에 20%. 38,500원에 20%요? 네. 밑에서 사셨어요? 이 종목을 최근에? 네,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되셨나요, 혹시? 네, 한 달쯤 됐어요. 그죠? 그럼 밑에서 이번에 잘 잡으셨네요. 매수 타이밍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컴투스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이 게임주들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컴투스를 매수하신 건 그만큼 좀 가격이 좀 싸고,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그죠? 거기에 컴투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투스나 컴투스홀딩스, 최근에 컴투스홀딩스 주가가 막 급등을 했었죠.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컴투스는 지금 이제 상승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가 좀 밑에서 들어오고 있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에 사실은 수익 한번 내고 나와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팔기에는 너무 주가가 아직 좀 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 그건 매도점이 언젠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48,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제 한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죠. 괜찮아요, 이건. 이제 중간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항상 주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때 20% 정도이신데, 이번에 48,000원까지 한번 전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4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48,000원 갈까요? 저는 48,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죠. 네. 그죠? 수고하십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해성 DS고요. 어떤 거요? 해성 DS.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5,000원에 30%인데요. 네. 이게 저는 3만 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잘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그 목표 가격이 3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3만 원요, 3만 원. 3만 원까지? 네. 자, 매수 제가 볼 때는 되게 높은 가격을 잡아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도 이 반도체 쪽 이제 최근에 뭐 기판 쪽에 대한 그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문제점은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 대금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이고, 물론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은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큰 욕심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잡아드려도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이 딱 그 가격보다는 아마 3만 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최근에 그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지난 2월달, 3월달에 3만 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가격에 왔을 때 이 가격이 넘어간다면 단기에 슈팅이 한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3만 원 딱 매도하기보다는 3만 원 넘어가면 그때 올라갈 때 파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가격보다 좀 더 네. 위일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욕심을 저는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회성DS는 3만 원 위로 올라가면 파세요. 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잘 고맙습니다. 내고 나가세요.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저기 종이에요? M게임이요. M게임 네, 6,400원에 15%예요. 6,4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럼 이게 오래된 종목이에요? 저 한 7,500원에 사가지고 조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지금 6,400원까지 지금. 7,000원대에 사신 거예요? 네, 7,500원이요.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네. 옛날에 네, 저기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한 적 있어요. 저한테요. 저도 네. M게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때 제가 팔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가져가 보자라고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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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이 이제 회사가 지난번에 4월 달에 4,000원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앞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상담 한번 했었잖아요. 컴투스. 네, 네. N게임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N게임 하면 열혈 강호 IP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혈 강호라는 이제 게임이 원래는 이렇게 만화 쪽에서 굉장히 좀 흥행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게임주들도 이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네. 중국 한알력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멘터 게임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M게임은 이게 아쉽게도 이거 얼마 몇백 원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어제 올라갔다 밀렸네요. 예, 네.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하다 좀 밀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이게 뭐냐면 이 네. 매수 가격에 낮춰놓으신 가격이 네. 이제 위에서 지난 9월하고 10월 달에요. 네. 이때 위로 올라갔다가 거래가 좀 들어갔거든요. 네. 이때 물린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매물 압박이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오늘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많은 네.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다면 사실은 이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중요한 그 가격대를 앞두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 가격이 6,400원까지 낮춰주셨다면 저는 네. 6,500원까지 한번 보자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500원이요? 네, 수익 저는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6,500원 6,500원에 매도할까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6,500원에 딱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 네. 주가가 항상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격에서 딱 멈추지 않아요. 네. 6,500원까지 왔다면 한 번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파시면 돼요. 괜히 기다리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500원 네.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더 이상 예,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주식 주자도 모르면서 네. 23년도에 네. 이거를 샀어요. 종목을 들어요. 어떤 종목인데요? IMT. IMT? 예. 네, 매수가 매수가 22,700원에 네. 6%예. 22,700원에 6%요. 예. 이 종목 모르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사신 거죠? 2023년도에 샀어요. 그럼 2024년도에 매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예, 이게 원래에 네. 좀 더 높았는데 제가 10% 추가 매수해가 그랬어요. 그래요? 예.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세정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2023년도에 이 기업이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막 빨갛게 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막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건데 예. 지금은 거래를 보면은 오늘 거래 이제 어제 거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거래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거래가 많다는 건 매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야 관심이 있어야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I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예. 일단은 뭐 6% 비중이라고 해서 매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게 좀 다행인데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지금 가격보다 위로 조금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예.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지금 안 나거든요. 예. 적자예요. 예. 네, 그래서 비중이 낮지만 거기에 거래가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끌고 왔으니까 그래도 좋은 가격에서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만회하고 파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예. 나중에 앞에서도 제가 지금 상담 하나 했잖아요. M게임이라고 들으셨죠? 그때도 이제 상담을 해서 다시 연락 주신 것처럼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이제 14,000원 가격이 오면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실 수 다시 있나요? 전화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예. 네, 지금- 매주 네. 수요일 날 나오시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내일도 나와요. 아, 수요일 날 목요일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14,000원대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회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LK 삼양이고요. 네. 3,060원에 10%요. 얼마요? 3,060원이요. 3,060원이요. 네, 10%. 네. 이거 네, 언제 똑같아요. 사셨는데요? 네? 언제 사셨는데요? 이거 산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래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올라갈 때 사신 거잖아요. 네, 네. 왜 그때 올라갈 때 따라 사셨을까요? 이 종목을? 그러게요. 제가 매도가를 물어봤는데. 알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 건지. 약간 귀신에 홀린 듯이 사셨나 봐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귀신에 네. 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LK 삼양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제 네. 물론 이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긴 했던 건데요. 사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동안 이제 작년을 한번 보세요. 2024년도 그때 가격이 올라간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올라갔던 거 보이죠? 네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올라갔나요? 아니면 아니요. 굉장히 오른장으로들이. 그 급등락을 막 하면서 그죠? 네네. 만약에 이거를 매수한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뭔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 아닐까요? 그죠? 네. 올라갈 때 네네. 되게 기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과거 흐름을 보시면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게 나와요. LK 삼양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사면 어때요?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네네네. 네,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아,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만약에 뭐 지금 가격이라면 고생할 정도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 하라는 대로 하려고요. 자, 반등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종목 반등 나오면 아마 3,000원 부근, 매수 가격이 지금 3,060원이잖아요. 네네. 매수가까지의 회복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까요? 네, 한번 반등 나오면 그때 파셔야 돼요. 아, 네네. 안 파면 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번에 3,000원 가격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신다 생각하세요. 예, 장기간으로 감사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올라오면 꼭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LNC 바이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30% 되는데 29,100원요. 29,100원에 30% 비중을 사셨어요? 예. 그것도 한 1년 전에 34,000원대 올랐는데 좀 추가 매수해갖고 낮춘 겁니다.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최근에 한 1년 넘었어요. 그래요? 예. 와, 이거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근데 지금 일단 매수가 최근에 막 위쪽으로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이거 혹시 그 매수가 위쪽에서 수익이 나셨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안 파시는 얼마 거 전에 있을까요? 그때 팔려다가 좀 놔뒀어요.
아, 팔려고 하다 놓쳤어요? 예, 예, 예. 놓친 게 아니라 안 파신 것 같은데요. 그냥 더 올라갈까봐? 예. 그죠? 더 올라갈까봐 안 파신 거죠. 이게 놓쳤다라는 건 사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또 올라갔어도 못 팔았어요. 더 올라갈 이제 더 올라갈까봐. 근데 지금은 이 회사는 지금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최근에 거래를 한번 보셨어요? 올라갈 때 지금 예. 밑에 보시면 거래가 많았죠. 예, 예.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릴 때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거래하고 지금 위쪽에 올라갈 때하고 지금 현재 흔들릴 때 거래가 되게 많아요. 예.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하나요? 안 좋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주식에 대해서 그래요? 잘 많이 모르니까. 매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린다. 이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LNC바이오 이 회사의 어떤 다른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또 빠져요. 지난번에도 LNC바이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 많은 기간에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매수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긴 하는데요. 반등은 아마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9,500원 정도에 그냥 지금 비중도 많으니까요. 예. 29,500원 정도에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빠져나오시죠, 추가 매수 할 이거는. 필요는 없고요. 네? 추가 매수는 필요 없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가격은 예. 추가 매수할 가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사의 가격이 2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짧게 반등 나오면 저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42,300원에 20%요. 42,300원에 사셨어요? 예. 그래요. 이거 사신 거 보면은 한 이번 달에 사셨나요, 혹시? 한 달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사신 거 맞나 봐요. 그죠? 예, 최근에 샀죠. 최근에 올라갈 때. 예. 지난 4월 달에 액면 분할 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 올라갔네요. 예. 최근에 실적이 좋다는 뉴스 보셨죠? 예. 네. 리노공업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속해 있는 사업이 솔직히 이제 반도체 사업이거든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 그죠? 예. 예.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은 지금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실적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올라가긴 해도 점점 뭔가 좀 느낌이 좀 상승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좀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왜냐하면 지금 봉이 6월 초에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 올라갈 때하고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건 음봉이 많아졌어요. 예. 음봉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낮다는 거잖아요. 예. 올라가면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만 원대 가격이거든요. 예전에 이 리노공업이 이 당시에 주가를 보면 이제 5만 원대 부근에 이때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계속 이제 매수가 회복됐을 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가 더 많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간다면 그럼 여기서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래도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서 지금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수익 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팔아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면 그때 다시 기회 주면 낮은 가격에서 뭐 4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 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면 그때 사면 되고 만약에 그냥 여기서 뭐 조정 주고 많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을 사서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수익을 낸 거니까. 네, 저는 리노공업은 지금은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너무 미련이 남는다. 그럼 방법 하나 있어요. 절반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을 팔든지 아니면 다 파시든지. 근데 만약에 절반을 판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5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절반 매도 또는 이제 차익 실현 저는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높게 보셨나 봐요. 뭔가 목표가를. 네, 일단 저는 리노고업은 단기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트파워요. 치트파워.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1,000원. 네, 예, 11,000원에 저 10%입니다. 11,000원에 10%요. 예예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보름 정도 되는 건데요. 보름 정도 되었어요? 예. 얼마 전에 사셨네요. 예? 얼마 전에 사신 거네요, 그래도. 예예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밑에 있을 때도 기회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이 G2파워를 여기서 사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하도 좋다 했었길래. 방송에서 막 좋다고 얘기 나왔나요? 예예. 맞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ESS라고 들어보셨죠? 에너지 예. 저장 시스템. 그 에너지가 좀 많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를 예. 위해서 이제 좀 남을 때 많이 저장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시켜주는 그 사업이 바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쪽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액친 냉각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열을 좀 낮춰주는 이런 이제 또 기술을 이쪽 사업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AI 쪽과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이 같이 테마를 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봐도 2024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40억 정도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단기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 근데 거기다가 예전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떨어질 때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또 조정 주면 여기서 또 깊게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 매수를 한다면 좀 밑에 밀려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보시면 이때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어땠나요? 다시 밑으로 눌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죠? 네. 이런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내하고 가야 돼요. 자,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올라갈 때 파셔야 되는 종목이라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절가 10,000원 잡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12,000원 위로 반등 주면 그때 정리를 하고 단기 대응하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이라고요? 12,000원 위로 올라갈 때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 예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하고 지금 이제 시간대를 아래 지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그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작해서요. 3시에 끝이 나요. 그래서 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시면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강연회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는요, 부천입니다. 부천 원미 카페로 오시면 돼요. 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조정을 준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자세한 전략들을 강연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저희 상담을 계속 이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기 GS 글로벌이고요. 네. 3,200원에 10%예요. 3,2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오래된 종목인가요? 네, 오래됐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셨나 봐요. 좀 한참 됐어요. 추가 매수 혹시 하셨어요? 아니,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혹시 GS 글로벌 제가 상담을 정말 오랜만에 받는 종목이에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예전에 6월달 지난해였죠. 6월부터 네네. 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도 막 지정이 됐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한번 빠졌을 때 매매를 하셨던 것 같고. 네. 사실 그 GS 글로벌이라는 회사가요. 아무래도 경기를 좀 타는 회사예요. 아, 경제에 대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2,000원대까지 밀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오늘 같은 경우에 62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 대금이 17억 정도. 얼마 전에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볼 땐 이 회사는 약간 리스크가 좀 크다. 왜냐면 이제 무역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네네. 거래 자체가 이 바닥에서 거래가 물론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편은 아닌데 거래가 좀 말라 있긴 해요. 지금은 GS 글로벌은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중간에 반등이 나와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유지가 되는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또 빠지는 반등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중에 잘 보셨다가 올라갈 때 잘 팔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3월 달에 네네. 한번 올라갔었죠, 주가가. 그때도 확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서는 파실 필요는 없어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매수 가격보다 좀 아래쪽에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저는 3,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3,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3,000원에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네. 3,000원이 오면 이제 위쪽으로 한번 탁 튀었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3,000원 부근에 오면 그때부터는 봐야 돼요. 아, 지켜봐야 돼요. 3,000원. 만약에 내가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3,200원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든가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이 종목 장기로 네. 간다고 해서 뭔가 저는 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단기 한번 3,000원 부근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또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꼭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S. SDS. 예. 매수- 그래. 지난번에 제가 2%를 보는데 네.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래 가지고 좀 유념해서 들었는데 네. 한 20만 원 정도 되면 팔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아침부터 20만 원 걸어놨거든요. 근데 네. 그냥 안 되고 내려오길래 네. 뭐 19만 원대라도 팔까 어쩔까 하다가 어쩔까 하다가 오늘 푹 빠져버리네요. 네.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럼 혹시 어떻게 매수 하면 가격하고 비중은 좋을까요?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8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정도 돼요. 18만 네. 6천 원에 15%요. 네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종목이네요. 오래 갖고 있어서 4년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삼성 SDS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네, 어떤 이유 네, 때문인지 네. 아시죠? 예, 정부에서 근데- AI 쪽 육성 정책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삼성 SDS는 과거부터 AI 쪽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삼성 그룹 계열사예요, 이 회사는. 예. 그리고 이 IT 서비스, 여러 가지 그 IT 관련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예. 바로 삼성 SDS인데 사실상 보면은 삼성 그룹에서 중요한 예. 기술을 이 회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지분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이제 지분을 이제 삼성 SDS 지분을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지 못했던 건데 어쨌든 네.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 SDS라는 회사는 네. 근데 기술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회사예요. 예. 지분관계상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에 그래서 많이 흔들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 네. 전에도 올라갔을 때 자 보시면 이때도 네. 한번 흔들렸잖아요. 이때 네. 보이죠 화면에서. 예, 이때 예, 당시에는 예, 예.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예, 예, 매수가에 예. 안 왔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매수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우, 너무 걱정돼요. 그죠 상황이. 근데 만약에 네, 네. 밑에서 매수하시면 저 밑에서 뭐 12만 원, 13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네. 저 위에서 뭐 2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왜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니까. 이게 사람마다 네. 이제 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네. 이거 좀 기다려 보세요. 흔들려도 예. 지금 원래 이번에 그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예. 정책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네, 아무래도 네, 네. 재료들이 그쪽에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그 정책이 시행되면서 네. 그러면 그쪽에 많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요거 만약에 불안하시면 매수가 위쪽으로 한 19만 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만약에 욕심이 좀 난다면 19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예. 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기아요. 기아.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만 원에 30%요. 12만 원이에요. 네,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이거 추가 매수 30%군요. 비중이 30%라서 좀 많네요. 그럼 이 종목은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걸 뭐 지금 장기로 갔을 때 네. 전망이 있는지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장기 전망이라는 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거죠. 네, 자, 핵심은 그거예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장기로 본다면 12만 원 터치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비중이 좀 작았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이제 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12만 원까지 왔을 때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자동차 쪽이 좋아서 이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쪽은 이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그죠? 몇 천만 원을 호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보통 우리가 내구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내구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그만큼 소비를 해요. 왜냐면 할부로 보통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장기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회사예요. 시총상위주라고 하죠. 그래서 기아는 시총상위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번에 시장에 올라올 때 그래도 이제 뭐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이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매수해서 비중도 많은데 이거를 굳이 좀 빨리 팔아서 손실로 보고 나온다 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해서 그 종목이 수익 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12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12만 원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호입니다. 네, 어떤 종입니까? 로보고요. 로보. 네, 네. 7,350원에 20포인트야. 7,350원, 20원이요? 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이거를, 저는 로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수익인 줄 알고. 근데 이거를 지금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지금 그러면 20%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네. 자. 이 종목도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죠? 많이 네. 올라온 이유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이유 알고 계세요? 네, 오늘 보니까 갑자기 올라오던데. 이유는 못 보셨군요. 네. 로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네. 교육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죠? 교육용, 네. 교육용 로봇.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이긴 한데,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AI 쪽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 정책을 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로보로보가 오늘 정책주로 올라온 거예요. 네.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네. 앞으로는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종목이 지난번에 보면 6,500원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계속 네. 이제 고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6,500원 부근에 또 올라오면 또 매도가 나올 네.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딱 매수가에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네. 이번에 조금 이제 정책 주로 이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네. 7,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이거 오늘 올라오는 거 잘 보고 나서 정리하셔야 돼요. 네. 올랐다 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네. 네, 로보로보는 7,000원에요? 7,000원에? 네, 7,000원까지 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는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매수 가격이 지금 45,7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수 비중이 10%네요. 자, 45,700원의 비중 10%. 자, 손실 없이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15%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어제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올라왔고,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이제 주가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가격,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을 좀 길게 내다보고 이제 길게 보시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계속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가스와 거의 전기 쪽의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공공요금 인상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좀 기다렸다가 지금 상승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47,000원 위쪽으로 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47,000원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수익을 챙겨 놓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가스공사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캠트로닉스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24,2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입니다. 24,200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 고점 가격이 24,600원이니까요. 수익이 낮다가 오늘 좀 밀린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캠트로닉스 제가 실적 한번 잠깐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2024년도에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은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그 올 초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회사를 매수하셨다는 건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 때문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삼성에서는 삼성전기도 있고, 유리기판의 선도업체로서는 SKC라는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SKC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원래 그 CES 2015에 당시에 이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많이 처져 있죠. 그래서 지금 캠트로닉스도 어쨌든 유리기판 사업은 SKC가 올해 상용화를 좀 앞두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유리기판은 AI 가속기 쪽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역시도 흐름을 좀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거래가 좀 말라 있는 상태라 순간적으로 아마 주가 반등은 어느 순간 나와요. 이러다가. 그래서 저는 26,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26,000원 위쪽에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지금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20%. 신세계 주가가 요즘 많이 올랐는데 매수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종목도 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과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라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단기에는.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 19만 원 가격이라는 이 자리에서 멈춘 이유는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매수해서 물려있던 가격에서는 올라가면 그 가격 근처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 1년 이상 지난 자리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을 소화시키면 또 올라가요. 저는 지금 신세계 또 유통 쪽이 그리고 이제 면세 쪽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지금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9만 원 위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19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조금씩 정리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저는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저는 목표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이때 한 번에 팔지 마시고 분할로 그때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신세계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91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자, 5,900원대. 그러면 아마 지난 그 4월 달에 주가가 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는데 직접 통화하면 알겠죠. 근데 통화를 안 문자로 보내신 거 보니까 유튜브로 아무래도 이제 이때 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컴퓨터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 내용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AI 클라우드 결합 의료 플랫폼 이 상용화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비트컴퓨터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비트컴퓨터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의료 쪽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회사의 그 내용을 보면 의료 정보 시스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UH케어라든지 원격 의료 이쪽 관련 종목들, 원격 진료 관련 이런 사업에 부각이 되면 그때 주가가 또 많이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쪽과 맞물려서 이제 AI 의료 쪽과 이슈를 타고 한번 올라왔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비트컴퓨터처럼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있죠. 이 종목들은 시세가 한 번쯤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시세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되게 지루해요. 마치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우리가 보안주들 있죠. 이 보안주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떨어질 때 되게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비트컴퓨터도 지금의 자리라면 지난번 4월 달에 올라갔던 이 상승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6,000원 위쪽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6,000원 위쪽으로 반등 줄 때 나오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지금 거래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물량들만 욕심부리면 항상 또 화가 미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파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트컴퓨터까지 상담 알아봤고요. 저희 이번 주 주말 강연 일정 한번 다시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 일정들 확인하셨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